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 여성인데요. 제 예비 신랑의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지금은 병원장이에요. 당시만 해도 페닥이라는 의사였고, 저랑 남편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서 사람들이 항상 이해가 안 되는 시선으로 쳐다보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재산이 좀 있어서 남편에게 뒤지지 않았어요. 제 장점을 굳이 밝히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사람이 걸러지고 남편의 친구들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야, 그래도 내가 의사라서 같은 의사 만날 줄 알았는데 의외네. 평범한 직장인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아는 누나 소개해 줄 걸. 친구분이 술을 좀 마셨는지 기분 나쁜 말을 해댔어요. 예랑이는 쓸소리 한다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친구분이 막말을 씹으렸다면? 연봉도 높지도 않다만 그 자리에서 굳이 입을 열지도 않았어요. 웬 개가 짖나보다 생각하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랑이가 알아서 얘기해줬죠. 저희 집 재산을 그랬더니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이 깨게 하더니 집안이 잘 살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때 예랑이가 이런 참교육을 해줬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너희들도 똑같구나. 사람 재산이 직업 따지면서 줄 세우는 애들이었는데. 와,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 내가 의사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 그동안 좋게 생각해주고 계속 연락해준 내가 바보였다. 내 결혼식 안 와도 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후로 예랑이가 친구들이랑 손절했다 봐요. 저한테 이런 일이 엄청 많았다면서 앞뒤 다른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고 했었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예랑이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을 겪게 됐지만 동시에 예랑이와 동병상을 느끼며 사이같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모아둔 돈이나 재산을 오픈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꽤 오랫동안 넣어둔 청약저축이 있었는데요. 저금도 해둔 게 있어서 넉넉한 상황인데 친정 아버지께서 아파트까지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랑이에게 혼수로 25평 아파트를 해올 수 있다고 했죠. 예랑이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라 모아놓은 돈이 꽤 돼서 대출 없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랑이랑 저 둘 다 괜히 빚만 들지는 말자는 주의여서 근사하게 아니더라도 평범하고 가성비 있게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친정집은 알아서 잘 살라며 언제든지 결혼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예비 시댁이 문제였어요. 예비 시댁에 가니까 예비 시모가 하는 행동이 은근히 세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비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어요. 잘 차려진 상 가리키면서 이러셨음. 오느라 수고했다. 아침은 먹었어? 몇 시간 전부터 열심히 차린 상이니 얼른 앉아라. 배고프겠다. 그 후에 제가 식탁에 앉아 몇 숟가락 뜨는 걸 쭉 지켜보시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이렇게 해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며 살갑게 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지. 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혹시나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예비 시모가 제 작전에 걸려든 예감이 들었죠. 앞서 말했듯이 저희 친정집이 꽤 잘 살잖아요. 예랑이한테 우리 친정 집안 재산 예비 시대에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랑이가 진짜로 약속을 지킨 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예비 시모가 기대에 찬 눈빛을 하며 물었어요. 직장 다닌다고 들었는데 맞니? 무슨 직장이야? 아들이 그러는데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던데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아하니 속내가 딱 이런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평범한 직장인을 만난다고 이런 느낌이었죠. 제가 숨기는 게 있기라도 한 듯 빤히 쳐다보고 있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 그냥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오빠보다 못 벌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대답을 듣는데 표정이 점점 굳는 거예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제게 한 번 더 묻더군요. 그래. 지방 국립대 나온 것도 맞고 다른 곳으로 편입했다. 그나 뭐, 다른 게 없다는 거야? 예비 시모가 이러길래 제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네, 오빠는 저랑 다르게 좋은 대학교 나왔더라고요. 뭐, 그래도 저희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수석 졸업했어요. 예비 시모는 이런
제가 탐탁치 않았나 봐요.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붙었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은 등록금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서 제가 원하는 과도 아니었어요. 원하는 과기하고 장학금도 준다고 하니까 지방 국립대에 간 거였죠. 이 말을 듣고 썩은 표정이 된 예비 시모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친정집은 어디에 있어? 수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작가 씨는 서울에서 안 지내고 수원에서 살고 있다며 제가 예비 시모 말이 맞다고 하니까 기분이 착잡해졌나 봐요. 그와 반대로 예비 시댁은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재산 규모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니 물어본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친정 재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시고 친정 부모님은 뭐 하고 계셔? 예비 시모가 하는 말을 쭉 들어보니 저에 대해 대부분 알고 계셨어요. 예랑이한테 꼬이꼬이 캐물어서 파악하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시호가 저한테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뭐 이런 애가 예비 시모가 이러니까 예랑이가 말을 딱 끊어내며 얘기했어요. 그만하세요. 뭘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제가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랑이가 이런 식으로 말리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이후로 예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슬쩍 입을 열어봤죠. 저 어머님, 더 물어보실 건 없으세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제가 대놓고 물어봤는데 제 말을 무시하며 예랑이가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셨죠. 결국 예랑이가 밥 다 먹었으면 그냥 가자고 하더군요. 예비 시모가 저희를 오히려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으셨어요. 예비 시댁을 나오자마자 예랑이가 가까운 카페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카페에서 예랑이가 제 기분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예랑이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 너도 나한테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 엄마가 대학이나 가정 내 직업, 재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고려해서 조건부로 보고 있어. 예전에 합의했던 것 기억 안 나?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재산을 노리린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하면서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았죠.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예비 시호에게 있긴 했어요. 예랑이 입으로 예비 시모가 돈을 밝힌다고 할 정도면 어떻겠어요? 돈만 보면 눈이 횟가닥 돌아간다는 거죠. 저희가 예비 시호에게 친정 재산을 숨기자 한 날은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예랑이랑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시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가 자꾸만 내 직업 물어보고 대학 물어보고 계셔 얼마나 모아뒀고 친정집 재산 규모도 캐묻는데 느낌이 새해나 보고 얼마나 줄 거니? 용돈 200씩 주고 있는데 더 올려달라고 하시네. 그것보다 더한 문제, 지참금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비 시호가 혼수는 별도로 생각하고 지참금을 따로 주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 금액이 어마무시해서 저도 입이 떡 벌어졌죠. 당연히 예랑이는 혼수면 됐지. 그런 돈 못 준다고 선 그었다고. 요즘 세상에 시댁에 그 정도 금액 주는 며느리가 어디냐고 하면서 저희 집 재산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진상을 부리면 공개하면 어떡하겠어요? 예랑이도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 지금 배째라는 식인 것 같아. 대놓고 며느리를 싫어해서 결혼 반대한다고 하면 내가 노발대발 할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돈 안 주면 두고 보자는 것 같던데. 너 괴롭혀서 결혼 생각 없애려는 건 아닌가 싶어. 차라리 이럴 바엔 저희 집 재산 공개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바로 고개를 흔들며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가 재산 공개하면 앞으로 어쩌겠어? 하루 종일 당신이랑 처가에 전화해서 건물 달라, 땅 달라고 할걸. 우리 차라리 끝까지 처갓집 재산 공개하지 말고 돈도 들이지 말자 이렇게 예랑이와 저희 합작으로 친정집 재산은 비공개 해두기로 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거죠. 그런데 시모가 저를 대놓고 취조하고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예랑이가 그 점을 너무 미안해하며 저한테 이랬어요. 당신 말대로 저가 잘 산다는 말 해두지 않았는데 면전에다 대고 그럴 줄은 몰랐어.
당신이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해 하면서요. 예랑이가 이러길래 미안해 할 일 아니라고 순살에 쳤어요. 예랑이가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들도 결혼하겠다고 소개한 것도 아닌데 재산 규모 다 따지더라도 그 뒤로 어떻게든 나랑 헤어지게 하려고 별수를 다 쓰더라. 결국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한 애도 있었어. 예랑이가 그 당시에 너무 난감했다고 예비 시모가 저만 특출나게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줬어요. 타고난 성격이 그렇다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저만한 사람 없을 것 같다며 저랑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예랑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랑이가 그러는데 예비 시모한테 연락이 왔대요. 잠시 나가서 받고 오겠다고 하길래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카페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랑이도 곧바로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예랑이가 예비 시모한테 그만하시라고 하는데 예비 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너네가 직장이 어디고 어디 사는지 물어봐서 기분 나빴네. 원래 결혼 이런 거야? 내가 사실 노대비가 안 돼서 좀 물어봤다. 왜 노인 내가 물어볼 수도 있지? 우리 아들한테 기분 나쁘다고 해? 전 예랑이한테 기분 나쁘다고 한 적 없었어요. 예랑이는 옆에서 이런 말로 뜯어말리고 있더라고요. 기분 나쁠 거라고 했지? 아, 왜 자꾸 우리 나현이가 이간질한 것처럼 말하는데 예랑이가 말리는데도 예비 시모가 저한테 삿대질 하길래 제가 차분하게 대꾸했어요. 저 어머님이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한 적 없고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화를 꾹 참고 이성적으로 대하려 했지만 예비 시모가 또 돈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 이것이 내가 반대한다고 파혼할 놈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사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용돈 300은 받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100번 양보해 200 그대로 받겠다. 나는 원래부터 아들한테 월 200씩 받고 있어서 너들이 결혼했어도 그대로 송금해줘야 돼. 이 말을 들은 예랑이가 예비 시모에게 가자고 했는데요. 지금 집에 안 가면 결혼식 초대 안 하겠다. 이혼한 아버지만 부르겠다 호통치는데도 예비 시모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윽박 지르시고 우리 그이랑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거든. 그 이한테도 200은 보내줘야 한다. 근데 내가 버리는 게 죽어서 어째. 우리 아들만큼만 벌면 내가 걱정 없을 거 아니니?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금지우겨 키웠다는 둥 예랑이 가치는 무슨 금덩이 저는 아니라는 식의 말을 짓거 있죠. 결국 예랑이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보면 우리 나연이가 맨몸으로 들어오려는 줄 알겠어? 알아서 아파트 혼수해올 테니까 이러지 말라고.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야? 예랑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며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이때 예비가 제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세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변했다. 우리 아들 이런 애 아닌데 변했다고 감히 가진 것 하나 없는 것이 의사 아들은 넘봐. 내가 며느리 졌고 아주 묵사발로 만들어 놓을 거야.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이런 말에서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저런 사람이다. 있나 심장이 벌렁벌렁 했는데 이건 약과였다. 이 뒤로 예비 시모의 추악한 면모를 전부 다 파악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당하고만 있었겠어요. 예비 시모를 아주 가지고 놀아버렸는데요. 예비 시모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궁금하시죠? 돈만 아는 우리 예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인생의 참맛을 알려줬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고비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랑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예비 시모가 영안이라서 친정 부모님한테도 털어놓기도 했죠. 그런데 엄마랑 아버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우리 집 재산 말하지 않고 결혼할 거라며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겠네. 몇십 년 동안 돈으로 사람 가르고 판단하는 버릇.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냐? 그냥 다른 사람 만나라. 내가 잘난 게 아니어도 받아주는 집안은 늘리고 널린다. 아버지 말씀이 또 틀린 것도 아니라서 기분이 찹찹하다.
와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예랑이가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현관문을 열어보니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만취한 예랑이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해댔어요. 우리 엄마랑 연 끊고 싶어. 하루 종일 당신 이야기만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떡해? 우리 파혼시킬 셈인가 봐. 예랑이가 이러면서 예비 신부 때문에 너무 숨막힌데 예비 시호랑 같이 살기 싫다면서 제발 자기 버리지 마라 달라길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예랑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예랑이한테 물어봤죠.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 재산 말하지 않는 건 어때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고 우리 집 재산을 공개하게 당신이 보나마나 어머님이 용돈 얘기할 것 같다며 그때 우리 집 재산 공개하고 어머님을 손절하게 만약에 어머님이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몇 년 뒤에 공손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예랑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진상짓 하면서 어떻게든 파혼시킬 것 같아 결혼식 근처도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공개하자. 장인어른이 어떤 분인지 공개해서 엄마 정신 차리게 해 줘 이 정도 숨겼으면 충분한 것 같아. 나도 놓칠까 봐 걱정돼. 다음에 우리 집 가면 공개해버리게. 원래 결혼한 후에 마음을 나누자고 했던 거였지만 예랑이가 이렇게 생각하다니. 힘들어하니 어쩔 수 없었죠. 예랑이가 예비 시목의 친정 아버지의 정체를 밝히고 손절하는 것만으로도 참교육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 자체는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친정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커서 건물도 몇 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하던 일이 대박이 나서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급상승한 거죠. 자영업을 하고 계셨는데 프랜차이즈점도 생길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전국에 9개 지점을 둘 정도로 돈을 꽤나 만지고 계시는 상태였는데요. 그 후로도 프랜차이즈점도 늘고 있고 재산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고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랑이도 친정이 어느 정도로 부자인지 모르고 있었긴 해요. 그 당시에 예랑이가 폐닭 생활을 접고 개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출을 알아보며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말해볼까? 어차피 결혼할 텐데 빚 내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건물에 개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랑이가 제 말을 듣고 그래주면 너무 고맙겠네요. 저희 집이 잘 사는 걸 알고 개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랑이가 30대 후반쯤 개원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첫 만남 때도 한 이야기라서 일부러 노리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랑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슬쩍이 이야기를 친정에 말해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방이 개원하고 싶다고 했어. 아, 그럼 진말하지 그랬냐? 안 그래도 상가 건물 하나 놓아주려고 했다. 그 건물에서 지서방 병원 하라고 해. 진짜로 아버지께서 상가 건물 하나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건물에 예랑이 병원을 개원하게 됐고 예랑이가 드디어 병원장이 된 거예요. 예랑이가 그때 자기 병원을 둘러보며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요. 했어요. 저갓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나도 이 근처에서 개원할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물었거든요. 깜짝 놀랐어. 오히려 우리 집은 별로라고 결혼 반대하시는 거 아니야? 예랑이가 이런 우스갯소리 하길래 예비 시모에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모는 예랑이가 빚내서 개원한 줄 알고 계셨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비 시댁에 갔는데 제 기분이 했으니 예랑이가 속상할 만도 하죠. 예랑이가 취해서 벌개진 얼굴로 저만큼 대단한 여자 없는데 예비 시모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궁시렁거리면서 결국 울고 말았어요. 저도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예랑이 말에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이러다 파혼하면 어떡해? 이번에 시댁 가면 친정집 재산 다 공개해서 결혼하자. 어머님이 만약 이렇게 대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제가 예랑이한테 속닥거리며 미리 생각해 둔 작전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예랑이의 첫 만남 때문이었는데요. 예랑이가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의사인 걸 숨긴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의사라고 하면 직업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랑이가 제게는 예비 시부가 하는 일 물려받아서 하고 있다고 둘러대고 자세히 알려주진 않았죠. 하지만 저랑 좀 사귀고 나서 예비 시부가 의사였고 자기도 의사라고 말해줬어요. 예랑이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예비 시모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떠보다니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상도덕이 있으니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예랑이가 예비 시모한테 그동안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정체 밝히고 예비 시모. 반응 좀 보자고 했더니 예랑이 표정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예비 시모의 돈 씀씀이와 간섭이 지긋지긋했는데 잘 됐다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솔직히 우리 엄마도 당해봐야 돼. 자기보다 가난하면 만나면 무시하니까 아버지한테 이혼당한 거지. 자식된 도리로 손절할 수도 없고 엄마가 세상 이치 좀 깨닫게 해주자. 그래서 저는 예비 시호에게 우리 집안 비밀을 공개하려고 했어요. 저는 예랑이가 정말 우리 사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 편에 서겠다고 하니 든든했어. 예비 시모한테 잡히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을 상했으나 작전 끝에 저희 얘기를 다 들으신 친정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대신 아버지께서 이런 당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인이 정신 차린다면 당연히 이 결혼을 허락해야. 그런데 우리 딸이 계속 시댁에 잡혀 산다면 바로 이혼시거야. 이상한 조직만 보여도 파원이 이혼시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날 아버지는 예랑이한테 저에게 시집살이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뒀어요. 친정 부모님의 결혼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는 예비 시호한테 허락받을 차례였지만 이 가득해 보이는 예비 시모 얼굴이 쑥하고 나타났어요. 예비 시호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는 걸 허락했나 봐요. 안 그래도 예랑이가 예비 시호에게 제가 오는 걸 거부구하면 연 끊겠다는 소리를 했거든요. 당연히 예비 시모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고 저한테 시집살이 할 걸 곧장 보여줬어요. 어유 한숨을 쉬시다가 이제 쪽을 힐끔 보면서 웬짐 덩어리가 왔대요. 그리고 제가는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바로 일리 와 보래요. 할 말이 있다고 앉혀놓고 혀를 차시라 제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어머니, 저번에 뵀을 때 결혼 허락 안 해주셔서 제대로 확인받으려고 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 허락해 주셨는데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머님만 결혼 허락해 주시면 견해 자리 바로 갖고 싶은데 이때 예비 시모가 저를 흘겨보면서 일이 되고 하는 거예요. 결혼 허락 진짜로 받고 싶으면 아파트 보여줘라. 내가 혼수로 가져올 거라는 아파트 좀 보자. 그래서 제가 바로 모시겠다고 했죠. 그 아파트는 이미 제 명의로 돼 있어서 바로 보러 갈 수 있었거든요. 제 차에 예랑이와 예비 시모를 태우고 그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혼수로 쓴다고 아파트에 TV, 침대, 소파 등 최고급 가구로 채워놨지만 예비 시모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예비 시모가 아파트를 쭉 둘러보더니 이게 몇 평짜리고 묻는 거예요. 제가 25평이 하니까 예비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평수가 너무 좁아. 감히 이런 아파트를 들고, 와, 놀라운 이야기네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다니. 명색 그대로 귀한 우리 아들이 병원장인 이 사진도 싹 다 삐고 당장 파혼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받아 쳤죠. 그럼 병원도 삐세요. 제 건물에서 어머님 아들은 저랑 결혼하려고 난린데 제 마음이 안 드신다는 건 어쩌겠어요? 예비 시호가 그 건물이 어떻게 내 건물이고 반박하면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뻔뻔한 거 봐라. 우리 아들이 빚내서 깨어난 건데 뭐가 어쩌고 저쩌지? 그게 내 건물이면 나는 억만장자 있다. 그걸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냐? 예비 시모가 끝까지 절 비웃으며 비아냥되길래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실 우리 친정집 재산이 좀 있는데 마침 병원이 있으면 좋은 건물이 있어서 예랑이 개원해주게 한 거라고 했죠. 예비 시호가 그렇게 잘났으면서 왜 숨겼냐 따지길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은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이세요. 만날 이런 식으로 돈거리니까 저희가 숨긴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이 말을 듣고 격분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냐고 바보 취급하냐?
저보고 경우 없는 애래어 욕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거짓말쟁이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있죠. 넌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아들 속이고 결혼하려는 거 뻔히 보인다.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잘난 집안을 나한테 숨길 리가 없지. 나까지 속이려고 들면 피곤해질까? 숨긴 거 아니냐? 예비 시모가 씩씩대며 이거 사기 결혼이라면 파혼하자고 하길래 제가 제안 하나 했어요. 그럼 제 상가 건물로 가보시죠. 가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제 건물인지 아닌지. 예비 시모도 어디 한번 가보자고 하길래 자신만만하게 제 상가 건물로 데려갔어요. 제 예상대로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보곤 꾸벅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어느 세입자는 저를 보자마자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반겨 주셨죠? 아이고, 사장님, 웬일입니까? 바쁘셔서 그런지 코빼기도 안 보이시던데. 오늘은 오셨네요. 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야 먹고 살만하네요. 제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세입자의 손을 잡으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입자들이 일제히 저만 보면 아까워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상가 건물에 들리며 사람들과 소통한 덕분이었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장사가 너무 안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가 건물 세입자 중 한 명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건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에 손님 수가 확 줄어서 이렇게 연락드리네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최근에 아프기까지 하셨어요. 어머니 돌보는 비용도 그렇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매출이 급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월세를 내면 어머니 병원비를 못 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혹시 이번 달 월세만 안 내고 다음 달부터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세입자가 사정하는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냥 이 감정을 무시하고 그건 곤란하다고 입금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 그러지 못했죠. 상가 건물에 있던 카페를 찾아가서 많이 힘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세입자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들도 고생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오는 장난 아닙니다. 다들 가게 빼야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거의 3년을 여기서 장사한 세입자가 이렇게 말하니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수밖에요. 그 세입자에게 한 달은 월세 안 내도 된다고 했더니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 아니실 텐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사장님 같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다음 달부터 월세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세입자가 우르르 나가는 것보다 제가 한 달 정도 월세를 안 받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날 상가 건물에 온 김에 다른 세입자들도 한 번씩 얼굴 보고 얘기해 보려고 했죠.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근황을 물어봤는데 요즘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매출 많이 떨어지셨어요. 제가 가니까 세입자분들이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들 힘든지 매출이 반토막 났다 내놓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힘내시라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죠. 전 그러시면 월세부터 낮춰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달만 버티면 나중에 원래 매출만큼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를 다시 써봅시다. 제가 제 건물에 들어온 분들에게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미니까 너무 고마워했죠. 이 일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부 다 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가워하니 예비 시호가 깜짝 놀란 눈치였어. 예비 시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던 와중에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세입자가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이 월세를 낮춰준 덕분인지 몰라도 그 후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어멜리 병원비도 빠짐없이 내고 있어서 그런지 한결 나았네요. 이 세입자가 사장님 같은 건물주도 없을 거라고 하니까 예비 시모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깜짝 놀란 얼굴로 순간 저를 붙들이며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건물주 며느리네가 진짜 건물주였나?
그동안 왜 숨겼어? 미리 말했으면 이렇게 머리 아프게 신경 좀 버리지도 않았을 텐데. 왜 그랬니? 예비 시무가 막제 옷매무새를 고쳐 잡아주면서 비위를 맞추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예비 신무 손을 잡아채며 말했죠. 어머님, 제가 왜 숨겼는지 아세요? 어머님 같이 거칠면 신경 쓰는 사람을 많이 만나봐서 그랬어요. 집안에 돈 많다고 하면 눈 휘둥글해져서 싸바싸바 하는 인간들 많이 봐서 숨긴 거라고요. 친정이 잘 사는 거 말 안 해도 저 돈 있어서 결혼 잘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말하겠어요? 말 안 하면 어머님 같은 사람도 걸러지고 좋은데요. 뭐, 예비 시모가 제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면서 그 와중에 25평짜리 아파트를 또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아파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차 사는 애가 왜 25평짜리 아파트를 사놓은 거니? 재산이 수십억 원 있는 집안이 25평짜리 아파트를 혼수로 가져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착각할 수도 있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나 때문에 자존심 상했다고 바로 말했어야지. 왜 이렇게 모자를 같이 군 거야? 애미한테 줄 돈이 그렇게 아까웠어? 예비 시모가 사과하기커녕 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해할 만한 짓을 했다며 절 혼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던. 너는 왜 고생을 사서 하냐?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줄 돈을 아까워하면 쓰겠어. 돈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시일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처럼 생각해야지. 어쩜 이러니 예비 시모가 뻔뻔하게 이러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정신을 덜 차린 거죠. 그래서 제가 예비 시모에게 놀라면 아직 멀었다며 보여줄 게 산더이라고 했어요. 예비 시모가 또 뭘 숨기고 있냐고 하길래 제가 얘기했죠. 저희 집안의 상가 건물만 있는 줄 아세요? 저희 친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러 가. 보자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위병원 건물도 살 정도로 부자인지 아닌지 보러 가고 싶으시죠? 예비 시모가 홀린 듯이 절 쳐다보더니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제 손에 이끌려서 예랑이와 예비 시무가 친정집으로 향했는데요. 제가 괜히 친정집에 데려간 게 아니에요. 예비 시모가 그토록 무시하던 친정집 식구들 앞에서 예비 시모를 망신 주기 위해서였죠. 제 연락을 받고 미리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시모에게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여줬어요. 예비 시모가 이게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가짜겠어요? 기분이 색다르죠.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 소름이 끼치고 무서울 겁니다. 이참에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예비 시모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진짜로 예비 남편 병원 건물이 제 명의로 돼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아버지가 다른 건물도 가지고 있는 걸 봤나 봐요. 예비 시모가 눈을 끔뻑이며 얼떨떨한 표정을 짓더니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도 넣은 아유 난 몰랐어. 이렇게 좋은 집한 자식이었을 내가 안 그랬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이 결혼 허락할 게며 얼른 결혼식 올리자. 예비 시모가 무서워서 아버지와 맞서지 못하고 꾸은 저를 찾았어요. 며느리인 저는 만만하다 이거죠. 아버지가 이런 예비 시모의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예비 시모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으셨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사부인, 정신 차리세요. 사부인 같이 행동하면 자식 망치는 길밖에 안 됩니다. 예비 시모가 이때 살짝 기죽어서는 며느리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획 돌리더니 제 쪽을 보면서 말하는 거 있죠. 며느라, 이제 됐다. 내가 믿을게. 오해해 미안하고 너도 이 정도면 됐어? 우리면 네가 생각외로 진짜 대단한 집 한 사람인 거 알게 됐으니까 너무 적대적으로 굴지 마라. 노인, 내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니? 너무 화내지 말고 결혼 준비하자. 우리 아들을 딱 맞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나도 이런 일 없었어. 예비 시모가 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길래 제가 파혼을 선언했어요. 어머님이 됐으면 뭐해요?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제가 어떻게 결혼하겠냐고요? 저 이런 집안 식구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파혼해요. 그 소식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저희 집 재산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미 얘랑이랑 상의하고 결정한 거라고 하니까 예비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물론 얼마 전에 얘랑이랑 짠 그 작전이었고 진짜로 파혼하는 건 아니고 파혼하는 척 예비 시호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얘랑이는 놀라지도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이렇게 맞장구 쳐졌는데 일이 그렇게 됐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엄마가 며느리 능력 없어 보이고 처가도 별 볼 일 없어 보인다고 쓰레기 취급할 때부터 내가 말렸어. 아, 결혼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귀고 내 말 안 듣더니 일이 이렇게 됐네. 나 파혼 당한 거 병동생 엄마 탓하면서 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얘랑이조차 이렇게 말하니까 파혼이 실감 났나 봐요. 결국 예비 시모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풀썩 쓰러지더라도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 쪽을 향해 간곡히 부탁해 됐어요. 며느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만한 여자는 내가 딱인 것 같네. 내가 노망이 나서 그랬다고 생각하거라. 파혼한다는 거 그냥 나 겁주려고 하는 말이지. 화 풀리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지 이러면서 예비 시모가 지금 당장 상견례 자리를 갖자고 하면서 자기가 비용을 전부 다 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뒀죠. 어머님 방금 못 들으셨어요. 저희 파혼했다고요. 파혼 취소할 생각 없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세요. 평생 어머님의 욕심 채워줄 새로운 며느리 찾으러 가시라고요. 예비 시모가 제게 매달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밀어냈어요. 겨우 제 힘으로 친정집에서 예비 시모를 쫓아내고 그날 얘랑이랑 같이 친정 엄마가 해주신 음식 맛있게 먹었는데요. 예비 시모 큰 코 다치게 해주고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니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기분 좋은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들어보세요. 예비 시호가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사정하는 거 있죠. 며느라 내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실수한 것 같더라. 너무 미안해. 돈에 눈이 멀어서 내가 선을 넘은 것 같더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곧바로 안 된다고 했죠. 저는 예비 시모를 용서 못 해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뒀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바로 받아줄 줄 아셨어요. 제가 재산 숨겼을 때랑 지금이랑 어쩜 이렇게 다르세요? 만약에 저희 집이 망하면 어머님은 어쩌시려고요? 다시 돌변하지 거잖아요. 며칠 전처럼 저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겠죠. 내키면 막말도 하고 욕도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 어머님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격을 찌르니까 예비 시모가 순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몇 초 뒤에 더듬거리며 말을 그래야 힘든 순간에 이겨낼 거 아니냐. 예비 시모가 빨린 소리를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제가 핸드폰을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거든요. 제법 시간이 지나니까 예비 시모가 하루가 꼬박 지났는데도 화가 안 풀렸냐. 슬그머니 묻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가 확실하게 말해뒀어요. 어머님, 저 진짜 결혼하고 싶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님 때문에 결혼 못 하겠어요. 앞으로 연락 끊고 저희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하시면 결혼할게요. 아들 결혼시키고 싶으시면 약속하세요. 예비 시모가 제 말을 듣고 바로 약속한다고 했어요. 말은 침 삼키는 소리를 내며 제게 이러더라고요. 맹마, 한동안 근처는 팔도 안 들이게. 상견자리이랑 결혼식 날에 부모 역할만 잘해내고 남처럼 살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신혼집에도 안 찾아가고 우리 아들이랑 내가 전화할 때까지 전화도 안 할 거다. 예비 시모가 저한테 싹싹 빌면서 믿어 달라고 하길래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예비 시모가 어떻게 할까 지켜보며 경계했던 예비 시모가 또 본색을 드러내며 돈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각 예약이 좋은 식당 알아보고 있는데 얘랑이가 이러는 거예요. 식당 예약하게 우리 엄마가 좋은데 예약했다고 하던데
너한테 말해달래. 상견례는 자기가 알아서 준비한다고 진짜로 알아보니까 예비 시모가 비싼 식당 예약하고 미리 결제까지 해놨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편한 결혼 준비가 다 했을까요? 이 사건의 계기로 한순간에 저는 의뢰서가의 입장이 된 것 같았어요. 멀리서 보면 예비 시모가 진짜로 잘해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보면 다를까 봐 좀 걱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상견 내 자리에서 예비 시모를 봤는데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180도 변해 있었어요. 처음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깜짝 놀랐죠? 예비 시모의 첫인상이 정말 시건방지고 못 먹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참교육을 당하고 변한 예비 시모 모습이 낯설어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도 예비 시모를 보고 놀랐는지 안으로 들어올 때 눈을 떼지 못했죠. 그렇게 모두 다 자리에 앉자마자 예비 시모가 벌떡 일어서더니 저희들한테 이러는 거 있죠. 며느리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사돈 어른이랑 부인도 그렇고 그동안 신뢰했고 제가 추한 모습을 보였네요. 죄송합니다. 예비 시모가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푹 숙였어.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당한 게 청산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드디어 통쾌하게 복수해버리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비 시모가 전과 다르게 절 따뜻하게 바라봐주며 덕담을 해주셨거든요. 며느라, 난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깨우쳤으면 너희 둘이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아기도 갖고 싶을 때 가져라. 난 그거면 되니까 건강만 하고 이러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이렇게 나와준 이외의 자리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만장일치로 결혼 허락이 떨어지고 화기애애하게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어요. 골칫거리였던 예비 시모 문제가 해결되니 결혼식 준비도 쑥쑥 진행됐죠. 예랑이랑 수월하게 결혼식을 올려서 지금은 예랑이의 남편이 됐는데요. 최근에 하와이로 신혼여행 다녀오고 아기 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기면 생각해보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정말 명하셨던 것 같아요. 부자라고 무조건 호텔 결혼식하고 명품 치장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굳이 사치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아무래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게다가 저희 집은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아버지의 대박을 친 거라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부를 과하게 누리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진짜 부자들은 마음가짐부터가 남다르다며 저를 잡아주셨는데요. 25평짜리 아파트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무 큰 집보다는 집 위치가 중요하다며 25평짜리 아파트를 선택했었던 덕분에 시어머니 기강을 확실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전 그런 아버지의 지혜를 본받아 아주 편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괴롭혀서 바로 연을 끊고 손절할 수 없다면 저처럼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랄게요.